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자, 오늘 이어서 2012년 2회 계산 작업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이전에 했던 부분 엑셀 기초 다지기에서 했던 부분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엑셀 기초 다지기가 안 돼 있지만 그래도 좀 보면 좀 알 수 있게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또 계산 문제 빼고 나머지들도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기출문제를 한 10개 개 풀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누구나 다 뭐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은 총 40분입니다. 40분이니까 우리가 딱 시험을 볼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시험지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아직 그때는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 시험지를 받자마자 물론 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좀 그렇겠지만 시험지를 받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총 40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의 함수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풀어야지 말아야지 풀어야지 말아야지 그거를 시험지 나눠줄 때 결정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계산 문제를 풀 때 일단 함수부터 봅니다. today, year, left 함수. 그래서 today라는 함수는 모르겠으면요 써보세요. today라는 함수를 쓰면 현재 날짜를 날짜 서식으로 표시합니다. F를 누르니까요. 얘는 안에 인수가 없죠. 그래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면 오늘 날짜를 보여주는 게 today라는 함수예요. now라는 함수도 있었잖아요. now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 today는 오늘 날짜, 오늘이잖아요. 그 영어의 뜻이. 그러면 됐잖아요. 그러면 year랑 left 함수. year 함수는 아시죠? 우리가 year는 연도니까 1990에서 날짜의 연도를 구합니다. 그러면 탭키를 누르면 시리얼 넘버라고 했잖아요. 넘버는 숫자지만 앞에 시리얼이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날짜, 시리얼 넘버라고 나오면 우리는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계산은 누가요? 컴퓨터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2019년을 갖고 오는 게 year라는 함수잖아요. 그 left 함수는 왼쪽에서 글자를 갖고 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나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연도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ear 함수에 today 함수를 넣으면 2019가 나오고 출생 연도를 뺀대요. 그런데 얘는요. 주민등록번호의 앞에 두 자리를 이용하여 나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1980년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9에 빼기 1980 그러면 여기 left 함수를 써서 왼쪽에 두 글자 가지고 그 다음에 빼기 1900 하시고 그러면 나이가 구해진대요. 이거는 미국 나이인가 보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year라는 함수를 써서 today라는 함수를 집어 넣습니다. 그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2019가 되고 밑으로 내려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빼기 출생 연도를 구해야 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먼저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쵸? 뭐 1900을 먼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출생 연도를 먼저 계산하셔도 됩니다. left 함수를 써서 텍스트 문자열의 시작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해줘. 그러면 탭키를 눌러서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텍스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민등록 번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쵸? 컴마. 그래서 왼쪽에 두 글자. 이렇게 하면 2019에서 80이 빠지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1900을 더 빼주면 나이가 계산이 되겠죠? 이거는 또 옛날 문제라 가지고 우리가 2012년이니까 7을 더 빼야 되겠네요. 그쵸? 7을 더 빼서 날짜를 계산을 하면 괜찮겠네요. 여하튼 39, 37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이거 할 수 있어요? mid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에 왼쪽에 두 글자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mid라는 함수도 중요합니다. 대답하셨죠? 응?
미드라는 함수를 써서, 아니 미드라는 함수를 왜 써? 레프트 함수 써가지고 그냥 왼쪽에 두 글자 갖고 오면 되는데, 그쵸? 그렇게 해서 레프트 함수를 쓰시면 되지만 또 간혹 문제에 미드 함수를 써가지고 80년 06월 21일 이거 갖고 오라고 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텍스트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집어 넣으시고, 우리 80을 갖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스타트 넘버에 불이 켜졌잖아요. 스타트는 출발하다, 넘버 처음 시작하는 숫자가 뭐니? 그러면 나는 여기 어디요? 80부터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 있어, 컴마. 넘버 캐릭터는 레프트 함수랑 라이트 함수랑 같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80을 갖고 와야 되니까 두 개가 되면 되겠다. 2. 그러면 80을 갖고 오고, 만약에 여기 4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8006을 갖고 오겠죠. 그렇죠? 이거 아시죠? 미드라는 함수,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1번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1번은 우리가 맞춰야 되는 문제. 자, 2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1회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화면에 꽉 차게 안 들어와서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먼저 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if와 and와 or 함수. 그러면 우리가 딱 if 함수를 보고 생각해야 될 게 뭐야? true와 false를 만들어서 참 거짓을 만들어서 참값 거짓값 넣어주는 거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뭘까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서 and와 or 조건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and는 다 참참일 때 true가 되는 거고, or은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 문제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근무 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그러면요, 얘가 좀 헷갈리네요. 이 컴마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자,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이잖아요. 그쵸? 저도 헷갈리네요. 이거를 어떻게 풀려요? 여기 컴마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요, 성과가 110 이상이면서, 그러면 성과가 10 이상이어야 됩니다. A 조건이 성과가 10 이상이야? 이게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야? 얘가 B 조건. 그러면 A 조건이랑 B 조건은요, 이면서로 연결됐으니까 두 개 다 만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이렇게 됐으니까 얘는 A, B 조건이 이거나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C 조건이라고 하면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야. 이렇게 되니까 OR 함수 안에 AND 함수로 이거에 해당하는 A 조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야. B 조건.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교육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이면서, 이거는 참 아리까리하네요. 이렇게 컴마가 돼야 되나?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성과가 10 이상이면서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승진 여부에 승진을 이면서 얘는요, 이렇게 이어져야 더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 둘이 이면서로 연결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AND 함수로 연결된 겁니다. AND 함수. 그 다음 얘가 이거나잖아요. 그쵸? 얘는 OR 함수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승진을 주는데 성과가 10 이상인 걸 깔고 가는 거죠. 깔고 그 다음에 근무평가나 교육평가 중에 100 이상이 넘거나 200을 넘으면, 둘 중에 하나라도 넘으면 승진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사장 마음 같아서는 세 가지를 다 넘어야지만 승진을 주고 싶지만 좀 그래도 좀 그렇게 하면 승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근무평가랑 교육평가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제 다 됐잖아요. 어, 엔드 함수를 열어서 여기서 A 조건이 성과가 10 이상이고 그러니까 성과가 크거나 같다 10 이상이고 성과는 일단은 무조건 10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근무평가가 1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100 이상이거나 200 이상이면 여기다 OR라는 함수를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근무평가가 크거나 같다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크거나 같다 200 이상이면 이렇게 돼야죠. 요거 이해되시나요? 그 부분은 되게 좀 헷갈리게 돼 있네요. 여기에 컴마가 원래 실제 문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콤마가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A 조건이 성과가 10 이상이고 이거는 깔고 가고 내가 승진을 주고 싶은데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근무평가가 100 이상이거나 교육평가가 200 이상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함수 열어서 오함수는 뭐요? 이거가 참이거나 이거나 참이거나 두 개 다 참이거나 그럴 때 true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true면 요거에 해당하는 값이 또 true여야지만 end 함수는 true가 되잖아요. 그죠? 이게 true. 이 부분이 좀 헷갈리시면요. 거기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 엑셀 기초 다지기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김 부장을 불러와 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true, false가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if를 먼저 쓰지 마시고 거의 대부분 if를 쓰고 조건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true, false를 먼저 구해 놓고요. 그 다음에 if 함수를 씌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if 함수를 열면 조건이 오고 logical test라고 그 다음에 이 조건 다음에 컴마를 하면요. 여기 영어 보세요. value if true, value는 값, if는 만약에 true는 참 값이면 그러면 나는 얘는 승진을 준다고 했으니까 승진 엄마 value if false 만일에 거짓이면 우리는 뭐예요 여기 공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백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흠집표 2개 이렇게 공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if 함수에 가로까지 달아두시면 컴퓨터가 계산을 합니다. 아마도 이 조건을 먼저 계산을 하겠죠? 우리가 한 것처럼요. true, false를 계산한 다음에 내가 if 함수를 열어서 얘가 true면 내가 두 번째 넣어주는 이 승진이라는 값을 불러오고 얘가 false면 여기 세 번째 넣어준 이 공백이라는 값을 불러올 거야 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승진하는 사람들이 그죠? 네 사람 승진하고 네 사람은 그냥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2번 문제. 2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세모 정도. 한번 표시를 할까요? 재밌게. 얘는 좀 그러네요. 세모. 자, 세모. 얘는요. 도용 채우기를 없음으로 하고요. 도용 윤곽선을 빨간색으로 하면 재밌겠네요. 그죠? 그리고 얘를요.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여기에 아까 1번 문제는 우리 맞추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하면요. 아까 내가 적용한 얘가 뿅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자, 재밌죠? 자, 계산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3번. 제가 2번까지는 제가 이렇게 좀 작은 글씨로 했고요. 다음번에 제가 예제 파일을 만들면서는 좀 크게 화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보시고 다음번부터는 좀 큰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3번이요. count if 쓰 요거네요. count는 숫자를 세는데 뒤에 a가 붙으면요. 문자까지 문자를 같이 세주는 거라고 했고 count if는 count 숫자를 세는데 뭐예요? if 뒤에 조건이 붙은 거. 자, count if 쓰는요. 숫자를 세는데 if 조건들이 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골라야 되잖아요.
표 3에서 적립 포인트가 우리가 필요한 게 얘네. 이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이면서 등급이 VIP래. 그러면 여기도 필요하네요. 그쵸? 그러면 조건이 벌써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이면서 등급이 VIP인 고객수를 셀에 표시하시오. 고객수 뒤에 명을 표시하시오. 그럼 연결 여산자. 그럼 우리가 뭘 써야 될까요? 카운트는 숫자 문자를 세는 거고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일 때잖아요. 그쵸? 카운트 if 3를 써야겠네요. 그쵸? 그러면요. 이렇게 해보세요. 카운트 if 헷갈리지 마세요. 카운트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었어. 그랬더니요. 컴퓨터가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if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탭키를 누르면 range, ref range array는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 이거 아시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엑셀 기초 다지기. 그 부분을 영어 단어 10개로 외우면 우리가 엑셀 함수를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ref range array,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 count if, 숫자를 세고 싶잖아요. 숫자를 세는데, 개수를 세는데 if,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성별이 남인, 여인. 그러니까 레인지는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레인지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컴마 크라이테리아가 제일 어려운 영어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문자열을 써야 되니까 남, 여 이렇게 쓰면 내가 선택한 파란색의 범위에 조건이 여인 애들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주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내가 셀 값으로 선택해주는 방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남녀를 한 방에 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참조 배웠잖아요. 절대참조로 씌우고 여기에 남 셀을 선택을 하면 이 상태에서 남자를 셀 테고 밑으로 한 칸 땡기면 C15가 16이 되니까 여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학생을 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4가 되고요. 나이가 66세인 사람이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카운트 나이가 33세인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요. 33이라고 쓰겠죠? 33은 숫자니까 큰 한편 안 써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 물어보지 않잖아요. 나이가 30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니? 35세인 사람이 몇 명이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만일에 35세 이상인 사람이 몇 명이니? 라고 물어보면요. 크거나 같다 35세라는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35는 숫자지만 이 크거나 같다라는 이 기호는요 문자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문자, 숫자랑 문자랑 합쳐지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이상이니 이하니 이거를 찾을 때는요 이렇게 감싸주고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인 VIP 나이가 35세인 성별이 남자인 사람이 몇 명이니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조건 들이니까 우리는 count ifs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들 범위 내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셉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 탭키 눌러서 다른 거는요. 이 영어가 다르다는 겁니다.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1, 크라이테리아 1,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크라이테리아 2 이렇게. 그래서 순서대로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고 레인지 1은 첫 번째 조건의 범위. 우리가 지금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인 사람이랑 등급이 VIP인 사람인 몇 명이니? 라고 세는 거니까 우리는 첫 번째 레인지 이 적립 포인트에서요. 그죠? 컴마 35세가 이상 몇 명이니? 이것처럼 적립 포인트가 600 이상이 몇 명이니? 라고 해야 되니까 우리는 크거나 같다 600이라고 첫 번째 조건을 넣어주고요. 그죠? 크라이테리아 1, 컴마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레인지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건, 범위 두 번째 범위의 조건. 우리는 성별이 남이야? 성별이 여야? 한 것처럼 우리는 등급의 범위에서요. 이렇게 레인지를 넣어주고 컴마 크라이테리아 2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조건 VIP잖아요. VIP.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그냥 씁니다. 그러다가 제가 계산을 하면 계산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문자는요 꼭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주는 거예요. 이게 귀찮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 있는 셀 값을 갖고 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F15를 넣어야 돼요. 얘를 넣어야 돼요. 얘를 넣어야 돼요. 얘를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응? 그렇죠? 아무거나 넣어주셔도 됩니다. VIP 이 F9에 아니면 F15에 이 셀 안에 그 조건에 해당하는 VIP가 들어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이렇게 3이 되고 뒤에 우리는 연결 연산자를 써서 명자를 붙여주면 되겠죠. M%라고 하는데 여기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명자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명이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예로요 이렇게 1 띄고 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쓰시면요 여러분들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에 공백을 하나 주고 명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제랑 똑같이. 그런데 이거는 좀 안 어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공백을 얘를 없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 3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도요. 여러분들 실력이라면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그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윤곽선이 좀 두께가 좀 더 두꺼워야지 재밌겠네요. 그죠? 이렇게 얘도 기본 도형으로 설정. 그러면 4번, 5번 할 때 또 써먹으면 되니까요. 계산 작업 문제 4번 넘어갑니다. 조금 더 화면을 키우고. 자, 일단은요, 추주, if error, vlookup, hlookup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문제는요, 알맞은 함수를 고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문제가 더 쉬워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사용하는 함수만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우리는 이 등급표를 보면 V를 써야 돼, H를 써야 돼,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V일까요, H일까요? 응? 자,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얘는 V고, 얘는요, 정확한 값일까요? 유사하고 애매하고 사이의 값일까요? 그쵸? 얘는, 유사한 값입니다. 그쵸? 1이라고 하셔야 되고. 그럼 일단 H는 V룩업은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추주 함수는 골라 쓰는 거고요. if 에러 함수는 내가 조건인데 에러가 발생하면 내가 넣어주는 값에 입력을 해주는 거.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시죠. 내신 등급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구하시오. 여기에 있는 이것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둘이 거졌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요것들도 요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하튼 등급을 구하라고 했는데 내신 등급과 등급표를 이용하여 등급을 구하시오 라고 했고 내신 등급이 등급표에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등급 오류라고 표시하시오. 그래서 여기에 if 에러 함수를 쓰면 되겠네요. 자, 보세요. 내신 등급이 이렇게 짜라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등급은 듬성듬성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hlookup을 써서 이거에 해당하는 사이의 값, 유사한 값을 찾아올 겁니다. 그렇죠? 는 hl 설명을 보세요. 배열에서 첫 행에서 값을 검색을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넣어준 표에서 이 표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값을 검색을 한대요. 그리고 뭐예요? 지정한 행의 같은 열에서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내신 등급에서 이거를 검색을 해서 내가 지정한 등급에 있는 값을 그거에 맞는 값으로 불러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HL 룩업 밸류는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가 되는 거고, 컴마 테이블 어레이
ref range array. 테이블은 표, array는 범위, 표의 범위. 어디서 찾을 건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나 밑으로 잡아 당길 거잖아요. 그래서 F4를 꼭 씌워주고,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라고 있잖아요. 그죠? 로우는 행이잖아요. 컬럼은 COL은 열이고, 그러면 하나, 둘, 두 번째 2, 컴마. 얘는요, 유사한 값입니다. 딱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기 엑셀 기초다지기 V룩업과 H룩업 참조함수 편을 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시간대별로 이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링크를 탈 수 있게끔 그 주소 창을 유튜브 그 창 밑에다가 좀 링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했지만. 자, 그래서 얘는 유사일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엔터를 치면 A 등급이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잡아 당기면요. 나머지는 잘 나왔는데 여기에는 내신 등급이 안 나와서 NA 5, 6 값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 써먹는 함수가 if error라는 함수예요. 자, 나는 if error라는 함수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요. if error라는 함수를 써보는 거예요. 식이나 식 자체의 값이 오류인 경우에 value if error를 반환합니다. 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value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난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만약에 에러라면 어떠고저떠고 해주는 거지 에러가 아니라면요. 이 값을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value 값을. 그래서 만일에 내가 여기 있는 값이 에러가 나오면 나는 여기에 메롱이라고 써 라고 하면요. 컴퓨터가 값이 있으면 값을 써주지만 만일에 값이 없을 때 오류 메시지가 나면요. 이렇게 메롱이라는 값을 보여줍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여기 앞에다가 식은 길지만 앞에다가 아닐 때 메롱이 아니라 등급 오류라고 표시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if error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뭔가요? 값이죠, 값, 컴마 메롱 쓴 것처럼 여기에 등급 오류라고 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값이 있으면 그 값이지만 만일에 값이 없다면 우리는 등급 오류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문제도요. 네, 제 기준으로는 이거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모로 갑시다. 세모. 자, 5번 문제,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얘도요, 좀 이렇게 좀 삭제를 하고 좀 크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if와 count if, sum if, rank 중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래요. 자, 이거 다 아시죠? rank는 등수, sum if는 합계를 구하려는데 조건이 붙었어. count if는 숫자를 세는데 뒤에 조건이 붙었어. 그러면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총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등부터 3등까지는 본선 진출, 나머지는 공백. 자,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등수를 일단 구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랭크 함수를 써야겠네요. 랭크 함수를 써서 등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등, 2등, 3등만 참으로 만들어서 본선 진출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여기서는 if와 랭크 함수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는 랭크라는 함수를 써서 등수 구하실 줄 아시죠?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됩니다. 커마 2급에서는요. 이 정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내 점수를요. 랭크는 등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비교하는 내 점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도 말했던 것 같아요. 그 내 점수를 기준으로 다른 친구들의 점수랑 비교해서 야, 너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몇 개 틀렸어? 쟤보다 덜 틀렸으면 내가 성적이 더 높은 거잖아요. 등수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88점을 기준으로 컴마 ref range array 계속 나오죠? 한번 써볼까요? ref range array 여러분들이 함수를 푸실 때
요거 세 개의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요 커서 모양, 반창고 모양 있죠? 반창고 모양이라고 합니다. 저는요. REF 레인지 어레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떠올리시면 돼요. 아, 반창고 모양으로 범위를 선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랭크라는 함수를 쓰려고 컴퓨터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넘버 숫자를 집어넣어 뭘 가지고 구할 건데 그러면 이 총점을 가지고 좀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컴퓨터가 REF 야 어디서 할 건데 범위를 집어넣어봐. 그러면 내가요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여기 안에서 이거의 점수에 해당하는 등수를 구하겠죠? 그러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줘야죠. 28부터 27, 이 총점 범위 안에서 얘가 내가 28이 몇 등이니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예요? 깜빡깜빡일 때 우리는 F4를 씌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F4의 역할은요. 절대로 변하지 마입니다. 달러가 영어에도 붙고 숫자에도 붙어요. 이거는 절대 참조라고 해서 엑셀의 3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계시면 커마 2급 자격증 그냥 따시는 거지. 근데 이해가 안 되셨다면요. 엑셀 기초 다지기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고 좀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오시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컴마. 그 다음에 얘는요.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 내림차순은 우리가 성적 시험을 봤을 때 점수가 높은 사람, 세 과목 시험을 봐서 300점, 200점, 100점, 빵점 있다고 하면 제일 높은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등수를 매길 때는 내림차순.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10초, 20초, 30초 나왔어요. 그러면 10초 뛴 사람이 1등이잖아요. 그러면 낮은 값부터 1등, 2등, 3등, 4등 매기는 거는 오름차순. 근데 거의 다 내림차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랭크 함수를 써서 1등부터 10등까지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요. 1등, 2등, 3등만 필요합니다. 1등, 2등, 3등만 뭐죠? 본선 진출인가요? 본선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그럼 참값으로 나는 1등일 때 true, 2등일 때 true, 3등일 때 true 이렇게 해서 얘네들만 true고 나머지는 다 false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되시겠어요? 얘가 는 1등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만 1등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2등이야? 하고 하면 2등만 참인 거예요. 얘가 3이야? 라고 하면 밑으로 쫙 내렸을 때 3만 참인 거예요. 그러면 1등, 2등, 3등이 같이 참이 되려면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얘는 아니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가 타라고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1일 때 참이고 2일 때 참이고 3일 때 참이잖아요. 아니면 같거나 같다 3이야? 이거 1일 때 참이고 2일 때 참이고 3일 때 참이고 만일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얘는요 4일 때 참이고 5일 때 참이고 6일 때 참이고 요거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이것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고 모르시는 게 당연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시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1등, 2등, 3등만 true가 되고 나머지는 false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해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길지만 우리는 똑같이 같거나 같다 3이야 혹은 다가 타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타보다는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타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여기는 3에서 딱 끊어주니까 작거나 같다 3이야 라고 표시를 하시고 얘의 값을 보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조건을 만들고요. true나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이제 if만 씌우면 되잖아요. if를 먼저 씌우시고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true, false를 먼저 구해놓고 제발 학생들을 보면 가르치다 보면 항상 if를 먼저 써요. 그 왜 순서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true, false, if가 나오면 참 거짓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앞에다가 if를 씌우면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인 거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하면 value if true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선 진출
컴마. 그 다음에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땅땅.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1등, 2등, 3등만 본선 진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2012년 이해 문제도 다 풀어봤는데 아니요. 얘는요. 우리 동그라미로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좀 풀만하신가요? 저는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제가 수업을 하거나 또 학생들을 보고 하니까 저는 쉬운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되게 헷갈리고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좀 반복해서 보시고 이 영상들을 또 돌려보시고 또 의문이 되는 점은 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 부분을 보충 설명하거나 댓글에 또 설명들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계산 작업만 차곡차곡 실력들을 쌓아가시면 나머지 기출문제를 그냥 한 번에 푸는 거는요. 나머지는 좀 쉬우니까 몇 번만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다 맞출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하나하나씩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2012년 2회 계산 작업이었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